우리가 정투상이라 하면 이 투상면과 이 투시선이 직각입니다. 직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물체를 정면에서 보면 딱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사람이 하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투상을 하면 여기 이렇게 네모가 생기겠죠. 이게 이제 정투상인데 꼭 우리가 이 물체를 이렇게 놔둬야 되나? 이 물체를 살짝 틀면 지금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살짝 틀었어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살짝 틀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켰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면 윗부분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윗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뭐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틀면 이 3차원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원의 형상을 볼 수, 그러니까 입체적인 이 이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축측투상. 지금 이게 이제 축측투상의 지금 등각투상이거나 혹은 다이메트릭, 트라이메트릭 이러한 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물체의 어떤 정면을 투상면에 평행하게 놓지 않고 이렇게 임의로 틀어서 보게 되면 이 물체의 대강을 이해하는 건 아무튼 그러니까 이 초보자도 이 물체의 형태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물체를 이 투상면에 쉽게 그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현재 이 보시다시피 이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뒷면이라든지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상세하게 보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 다중투상, 이 다중이라 하면 여러 개의 투상도를 이용해서 물체를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투상도. 그래서 여러 개의 투상도를 사용할 때는 물체의 중요한 평면, 그러니까 물체의 어떤 이 특징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면이 있을 텐데, 그 면이,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 면이라고 합시다. 이 면이 이 투상면과 평행하도록 놔두고, 지금 얘처럼 이렇게 놔두고 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달랑 얘만 보이잖아요. 얘만 보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본 것이랑 측면에서 본 것, 위에서 내려다 본 것, 혹은 뒤에서 본 것, 이렇게 여러 개의 이 멀티뷰, 여러 개의 투상도로 물체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기계제도에서 혹은 공학에서 사용하는 공학제도에 해당합니다. 공학 도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정투상이라 하면 다시 얘기하자면 이 투시선이 투상면과 직각으로 오는 거예요. 직각으로 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물체를 틀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놔두고 투상하는 것이 축축투상이라고 하는데 그 축축투상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런데 축축투상에서 아이소메트릭, 다이메트릭, 트라이메트릭 이런 놈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모양 혹은 각도, 크기, 비례 이런 것들이 다 왜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구멍이 일반적인 그 사람이라면 원형이라고 그냥 이해를 해요. 우리의 어떤
의해서 원형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이 그림상으로는 얘가 원이 아니고 타원이라는 거예요. 타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가 원래 직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실제 그림에서는 얘가 지금 이 각은 90도보다 작죠. 그리고 이 각은 이쪽에 있는 각은 90도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형태도 왜곡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각도도 왜곡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길이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이제 설령 같더라도 실제는 같지만 투상도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왜곡이 있어서 공학적인 이 형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학에서는 크기나 비례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학에서는 형태의 어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걸 사용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용도로는 얘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투상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아이소메트릭, 다이메트릭, 트라이메트릭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아이소메트릭은 아이소라는 것이 이제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축이 120도 간격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너를 중심으로 이렇게 x, y, z 혹은 보통 우리가 그릴 때는 이제 얘를 x, y, g 이렇게 그리는데 지금 이제 이 각도가 같은 각도를 갖는 것이 아이소메트릭 혹은 우리말로는 등각 등자가 이제 같은 등자에다가 각도가 같은 등각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위에 두 개가 같잖아요. 다이가 보통 우리 2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트라이는 3이라는 뜻이고 두 개가 이 같은 상황이고 혹은 두 개가 같은 상황이고 트라이메틱은 세 개 다 다른 그러한 축축투상입니다. 예. 아이소메트릭은 요 각 세 축의 이 길이가 세 축의 지금 이 방향 길이가 더 그러니까 같은 길이라면 같은 길이로 표시를 해줘요. 근데 얘는 이제 얘 두 개만 같고 얘는 세 개가 다 다른 그런 투상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등각투상입니다. 등각투상. 그래서 등각투상을 그리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모든 선들은 다 수직으로 표시가 됩니다. 수직으로.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수평에 있었던 선들은 이 수평선으로부터 30도 기울어져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밑면이 수평면에 있었겠지만 우리가 약간 위에서 내려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그린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보통 얘를 우리가 진짜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내가 오늘 터치패드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그 수평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수직선을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투상면에 그 다음에 이 x축이 될 선을 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y축이 될 선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지금 이 마킹을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한 그 비례 관계들을 표시를 하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선들이 있을 거고 이런 선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선, 이렇게 내려오는 선, 또 이런 선도 있었겠네요. 이런 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 보조선들을 가늘게 지금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굵게 그려져 있는데 가늘게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다시 이 외형성들을 그려주면 이 아이소메트릭 뷰를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완성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마우스로 이걸 그리고 있어요. 영 이상한데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가 그리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그리는 것들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축투상의 경우에 이 등각 우리가 지금 축축투상에서는 주로 등각투상만 사용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 축이 하나는 지금 버티컬이고 하나는 수직이고 또 다른 두 개의 이 수평축들은 이 수평선에 30도 기울어지게 그리는데 이 축과 평행한 선들은 이런 선 혹은 이런 선들은 실제 길이 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육면체의 경우에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 그리고 얘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가 1대 1대 1 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놈들은 실제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길이보다 이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실제 길이보다 더 짧게 그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길이보다 짧게 그려지거나 실제 길이보다 더 길게 그려지는 그러한 경향들이 그러니까 축과 평행하지 않는 선들은 그러니까 비례가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비례가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축과 평행한 선들은 축이라는 것이 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축과 이 축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축과 평행한 그 선들 그러니까 이런 놈들 혹은 이런 놈들은 비례 관계가 아무튼 잘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축과 평행한 얘네들도 비례 관계가 잘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놈들은 비례 관계가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더 길게 나오거나 짧게 나오거나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은 사투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투상이에요. 사투상. 사투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이제 우리가 정투상은 이 투시선이 투상면이랑 직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투상은 직각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놔두고 곁눈질로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곁눈질로 걔를 이제 표시가 좀 애매해서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을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사투상과 정투상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물체가 정육면체가 여기 놓여 있다고 생각합시다. 정육면체가 여기 놓여 있을 때 정투상은 이 투상선이
사투상면과 직각이잖아요. 직각. 그래서 직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면만 보여요. 우리가 지금 이제 물체를 똑같이 놔뒀을 때. 그런데 사투상은 얘가 이제 이렇게 직각이 아니고 각이 이렇게 뭔가 90도도 작다라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가면 더 크거나 이 각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면만이 아니라 이 면도 보이는 거죠. 이 면도.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사실 일치합니다. 우리가 정투상에서도 물론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일치했죠. 그런데 이 길이는 옆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각도에 따라 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투상 얘를 이제 얼마나 비스듬히 볼 거냐, 그것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 그림의 요 부분에 이제 비례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사투상에서 캐비넷도라고 얘기하는데, 캐비넷도 혹은 사투상에서 캐비넷도 혹은 이분투상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여기 있었죠, 그죠? 얘네들은 주로 가구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네들은 여기 지금 정면은 보면은 이 정면은 이 투상면과 평행한 거예요. 그런데 정면이 아니고 옆면은 비스듬한 거죠. 그래서 정면은 지금 이제 정투상과 똑같이 나옵니다. 정투상과 똑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길이 보통 우리가 이제 폭이라고 하는 width라고 얘기하는 폭과 그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height, 이 길이는 실제 길이와 똑같은 비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깊이라고 얘기하는 depth, 이 길이는 사투상에, 그러니까 이분투상에서는 캐비넷도에서는 실제 길이의 2분의 1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30도나 45도로 그립니다. 요것을 우리가 캐비넷도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 까발리에라는 이러한 프로젝션은 우리말로는 정방투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나도 사실 얘를 본 적이 잘 없는데 우리 이 책에 보면 옛날 군대의 진지, 군대의 부대를 그릴 때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이 길이가 요 길이와 이게 정육면체인 경우에 요 길이와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1, 1. 만약에 정육면체라면 얘도 1, 얘도 1, 얘도 1로 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습이 좀 이렇게 얘가 굉장히 길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요 길이랑 이 길이가 지금 같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2분의 1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얘가 정육면체인 것처럼 요 캐비넷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분투상이라고 그러는데 가구의 경우에 많이 사용했다. 가구. 그래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면을 제대로 된 스케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측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가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작아 보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얘를 이 절반 스케일로 그렸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뭐 이런 그 제도라든지 그런 걸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이제 정면을 먼저 딱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그려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 다중투상으로 넘어오는데, 다중투상. 그러니까 다중투상, 우리가 보통 그냥 다중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다중정투상도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정투상도로 형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얘를 다중투상도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정투상도라고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투상도는 지금 이제 여러 개의 이런 투상도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다중 정투상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투상도를 이용하면 우리가 정확한 모양 그리고 정확한 크기 비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길이라든지 각도, 모양 이런 것도 다 전혀 왜곡 없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개의 투상도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글자로 쓸랬더니만 좀 헷갈리네. 여러 개의 투상도를 그래서 지금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죠.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다중정투상도를 그리는지, 혹은 우리가 다중정투상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다중투상도를 만들고 혹은 그것을 읽는 방법에 대한 훈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정투상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이 glass box approach라고 그러는데, 유리상자를 가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유리상자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유리상자인데, 유리상자 안에 어떤 물건을 집어넣어 놓고 이때 유리상자가 이제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 안에, 그러니까 직육면체의 유리상자 안에 이 물체를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이는 모습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보이는 모습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쪽에서 본 모습을 여기 그리고, 이쪽에서 본 모습을 여기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을 여기 그려서 어떻게 하냐면 펼치면, 지금 이제 펼치면 얘가 지금 이제 위에 평면도고, 얘가 정면도고, 얘가 우측면도가 되는 그러한 방식이 이 다중 정투상도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펼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 유리면과 이 유리면이 서로 직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정투상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투상도. 그래서 직각으로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 투상과 이 투상을 서로 직각이 된 채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리를 이제 펼쳐야 되는데, 그 펼치는 것도 나름의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부분부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서 하면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규칙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정면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정면도 오른쪽에 우측면도가 있고, 정면도 위에 평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선들이 지금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제 같은 이면과 이면이 같은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 이 윗면과 윗면도 이렇게 한 선상에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유리판을 우리가 이제
딱 그 펼친 상태인데 이 유리판을 어디 다른 데 갖다 놓으면 걔는 우리가 다중정추상도로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정면도와 우측면도, 평면도 이러한 것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위치를 좀 다르게 놓으면 걔는 우리의 서로 약속과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좀 더 이렇게 이 단계별로 한번 해봅시다. 단계별로. 자, 먼저 유리판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육면체 유리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아무튼 유리판, 여러분 앞에 유리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유리판을 정면에서 직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투시선이 얘가 이제 투상면이 되는 거예요. 이 투상면과 직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이 유리판 뒤에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리판에서 이 물체의 외곽을 쭉 따라서 이 유리판 위에다 따라서 그리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 물체를 어떻게 갖다 놓을 거냐?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